예, 노래입니다. 당돌한 여자. 이 노래를 부른 안귀령 예비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자, 김시호 시장. 뭐 선거가 되면 노래도 불러야 되고 밥도 뭐 두 끼, 세 끼 먹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은데 저 장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마이크를 잡아서 그렇다면서요? 선거법 위반 사항이 맞고요. 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도 선거 경험이 적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이제 내가 선거법을 알고 있어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면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선거법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사항은 사실 어떤 선거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금권을 쓰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내 경력을 허위로 해서 이렇게 어떤 유권자를 속일 때 굉장히 유중하게 보고 저런 사항은 물론 지키기는 해야겠지만 저렇게 정도로 나올 정도로 부각돼야 되는 일인가. 이거는 사실 안기령 후보 자체가 젊고 여성이고 어떤 여성 앵커다 보니까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정치인은 그것 빼고는 다 언론 보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저게 마이크를 잡고 저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만 저렇게 당 점퍼를 입고 마이크를 들고 본인의 그 지지 유세라든지 연설을 할 수 있는 그 선거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위반해서 가서 한 얘기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윤지준 대표 잘 부탁합니다. 그 안기령 예비 후보는 이건 노래를 내가 못하는데 좀 잘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 건지는. 물론 이제 안기령 후보도 이번 선거가 처음이고 또 미숙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아주 뭐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든지 범죄로까지 국민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안기령 후보를 둘러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도 있었고 또 너무 그 본인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너무 좋은 지역구를 좀 낙하산처럼 내려왔다. 또 그 앞서서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러한 작은 실수들도 사실은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 비슷한 사례로 한번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죠. 예, 종로의 최재형 현역 의원이죠. 예, 그런데 뭐 1심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아마 이번 이 사건도 아마 선관위에서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뭐 당락의 결정을 밀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안기령 후보가 이 선거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아주 상당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이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안기령 후보가 저 장면보다는 그 앞섰던 유튜브에 나와서 차은우 후보다 이재명 이 답변으로 유명해졌었죠. 그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저 지금 안기령 후보 예비 후보가 뛰고 있는 저 지역구가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방 후보인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는 굉장히 이제 그 선거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임신한 부인과 함께 지역구를 누비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선거가 뭐 치열하고 박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후보에게 뭐 함부로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그 선거운동의 자유방해죄라고 하는 죄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나 그 선거 관계자를 폭행을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의 자유방해죄는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의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재섭 후보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퓨처 메이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갑의 뭐 김병민 후보, 도봉갑의 김재섭 후보 이런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개척하게 했고 그래서 김재섭 후보가 지난번에 낙선한 뒤로 4년 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안구일영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과거와 달리 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자 후보도 참 고생이지만 옆에 임신한 부인까지 이렇게 함께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선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재단에서 이 양문석 예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양문석 그 예비 후보의 사과 의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내일 양문석 후보가 노면재단 또는 그 봉화마을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노면재단은 자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자 조롱이다. 얼마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세균 이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슷한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지만 아마 이 파장이 좀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